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픈 사연이에요. 암 투병 중이던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배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화도 나고, 속상하고, 또 울컥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께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이에요. 결혼한 지 30년 된 평범한 주부죠. 그런데 1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했죠. 여보, 나 암이래. 남편이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죠. 토하고, 머리 빠지고, 온몸이 쑤시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간병인 좀 쓰자. 저는 처음엔 싫었거든요. 남한테 신세 지는 게 싫어서요. 근데 남편이 계속 설득했죠. 당신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해서 간병인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수진 씨라고 35살 젊은 분이었죠.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제가 토할 때마다 옆에서 등 두드려 주시고요. 그런데 항암 치료받는 동안 남편은 우리 집 간병인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죠. 토하고, 자고, 또 토하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식이 있어서, 야근 때문에. 예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요. 그리고 간병인 선생님이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제 부엌에서 자기 음식도 해 드시고요. 거실에서 TV도 보시고요. 남편 오면 둘이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실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부장님도 힘드시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아, 고마워요. 요즘 정말 지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죠. 병 때문에 의심이 많아진 건가?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랑 간병인 선생님 목소리였죠.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요. 간병인 선생님이 남편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인이 얼마 못 갈 거래요.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병원 검사가 있었어요. 남편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죠. 딸아이가 회사 조퇴해서 데려다 줬어요. 검사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요. 집에 일찍 돌아왔어요. 보통 때는 오후 5시쯤 오는데 그날은 3시쯤 됐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간병인 선생님은 보통 거실에 계시거든요. 선생님.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침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죠. 남편이랑 간병인 선생님이 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남편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니야, 여보. 외로웠어. 당신은 아파서 날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 같았어. 나도 사람이야. 위로가 필요했다고. 간병인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짐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죠. 통장 가져와요. 뭐? 당신 통장이요. 지금 당장요. 남편이 마지못해 통장을 가져왔어요. 명세서를 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최근 3개월간 이수진 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요.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가 힘들다고 해서 생활비 좀 보태주고 그랬어.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내 장례를 치르고 있었구나. 내가 죽으면 둘이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당신 얼굴 다신 보기 싫어요. 그날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간병인도 당연히 나갔죠. 집이 텅 비었어요. 딸아이한테 전화했죠. 지연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딸아이가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다음 날 딸아이가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엄마, 제가 모실게요. 간병인 필요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둘이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남편 생각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근데 이상하게요. 딸아이랑 단둘이 지내니까요.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항암 치료는 계속됐어요. 딸아이가 병원 데려다주고 토할 때 옆에서 등 두드려주고 밤새 제 손잡고 있어주고요. 엄마, 꼭 나아야 돼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죠.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완치예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펑 터졌어요. 딸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죠.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긴 거예요. 암도 이겼고 배신도 이겨낸 거죠. 지금은 이혼도 끝났어요. 재산 분할받아서 작은 카페를 차렸죠. 딸아이랑 둘이서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 많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평온해요. 가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와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에너지 쓰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 가끔 생각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에요. 몸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요.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딸아이랑 아침에 카페 문 열고요.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드리고요. 저녁엔 함께 밥 먹으면서 웃고요.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드실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배신당한다는 건 암보다 더 아픈 상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혼자 힘으로 일어서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